그런가 하면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마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쿠팡의 비정규직 3명이 이렇게 돌연사했는데 사인이 모두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대체 물류센터의 노동 환경이 어떻길래 이런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건지 윤상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1살 여성 최모 씨가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지난달부터 언니와 함께 쿠팡에서 물품을 선별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출근 날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밤샘 작업을 한 뒤 들른 화장실. 최 씨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동생은 함께 일을 나온 언니가 발견했습니다. 그날도 힘들다가 안 했어요. 오히려 제 눈이 빨갛다고 언니 힘들어서 어쩌냐고 그냥 미안하다.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지난해 5월엔 인천 물류센터에서 40대 계약직 노동자가 역시 새벽에 화장실에서 10월엔 70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퇴근 뒤 숨졌습니다. 8개월 사이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의 연이은 돌연사입니다. 사인은 모두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유족과 노동자들은 이딴 죽음의 배경에 악명 높은 작업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지목합니다. 쿠팡에선 한 사람이 1시간에 몇 개의 물건을 처리했는지를 UPH라는 수치로 측정합니다. 각자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에는 이 수치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집중하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한 5분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최소. 좀 신경이 쓰이죠. 이 수치가 낮아지면 하위 성과자들은 그때그때 공개적으로 호출을 당합니다. 속도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영상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가해자들이 조심하겠습니다. 서울는 속도 좀 올려주세요.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감건 같은 경우 특정 번호 불러서 이거 빨리 해주세요. 하위 성과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고 반면 상위 성과자는 인센티브를 받거나 계약직 전환이 유리하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설명. 쉴 새 없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시험수라는 분위기가 없어요. 계속 일해야 돼요. 계속 그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거나 더 큰 문제는 기준 작업량 자체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 2021년 들어서 3개를 집품하라 그랬거든요. 1분에 3개 이상 집품하세요. 하지만 쿠팡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일용직과 계약직이고 코로나19 사태로 너도 나도 일을 하려다 보니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원래 직장이 있었는데 여기도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요. 돈 벌려고 버티는 거. 쿠팡의 매출액은 2018년 4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엔 11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내걸고 있지만 그 혁신의 실제 내용은 굉장히 퇴행적인 방식이고 제대로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거의 공룡 기업이 된 쿠팡을 정부가 손댈 수 있을 것인가. 과도한 노동 강도로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쿠팡 측은 생산성 확인 지표는 개인 업무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원하는 대로 근무 일자와 업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